오, 오, 맛있어 보이네. 맛있게 드세요. 갈라주세요. 갈라줘. 잘라드릴게요. 폭삭 소가수다 봤어요? 육아하시느라고 못 봤죠? 아, 전 폭삭 사과수다. 육아하느라.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 3대에 걸친 엄마가 다시 애를 키워서 그 애가 엄마가 돼서 또 이제 애가 나와서 굳이 말하면 4대가 나와. 그 다음에 또 아이유 씨가 문소리 씨 됐다가 문술 씨의 딸이 또 아이유가 돼서 아이유의 딸이 또 나오는 약간 그런 3대요. 순서로 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롤 체인지가 계속 생기잖아요. 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최고고 막 우주에서 내가 거의 이제 제일 사랑받는 존재같이 막 크다가 어디 가서 이제 탐박이 돼서 다시 이제 우리 애를 또 막 그 뭔가 그런 내가 만든 그런 우주 속에서 최고로 막 다시 막 키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옛날에는 딸이었다가 이제 엄마 되고 내가 옛날에 아들이었다가 이제 아빠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점이 계속 바뀌면서 엄마가 보는 딸, 딸이 보는 엄마. 완전 대서사시네. 네, 3대.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보면 너무 네. 울 것 같았어. 진짜 근데 수도꼭지.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만년 아들이니까 아직 아빠- 아직 우주 속에 살고 계시네.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었다가 나중에 엄마 되면 아니면 아들이었다가 아빠 되고 되면.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진짜 내가 옛날에는 엄마가 이런 게 아빠가 이런 게 이해가 진짜 안 됐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된다. 또 어쨌든 이게 시간이 변해도 이런 거는 내가 아빠가 돼 보니까 어떻게 아빠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관점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실 속에서 마침 아빠가 되셔가지고 제가 만남 한번 물어봐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제 스스로가 내가 아빠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 그게 뭔가 인식의 변화가 생길까 막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던 건 여전히 이해가 안 돼. 싫었던 건 여전히 싫고,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되던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좀 부모와의 관계지만 서운했던 거, 싫었던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해되고 막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게 사람은 좀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가 성격상 이기적이라서 그런지 그 관계에서 나는 여전히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못 받은 포인트가 있으면 그게 그게 내가 있죠. 아버지가 됐다는 이유로 이게 뭔가 이렇게 탁 이해되고 해소되고 이러지는 않아.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와 진짜 얘랑 나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나라는 사람을 인식시키는 게 내가 얘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 사는 데 있어서 뭐 아버지 혹은 뭐 어머니, 이게 얘 마음속에서 하나의 기둥이자 든든한 서포터들일 텐데 그 한쪽과의 감정이 그다지 따뜻하지 않다면 그게 얘한테는 되게 두 다리가 아니라 한 다리로만 살게 되는 그런 걸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빠가 됐다는 것만으로 이해가 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잘 놀아줘야겠다 하는 생각. 형이 물어보신 거에 비해서 너무 아니. 얕은 수준의 아니. 감상일 수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결국에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애가 더 크고 아직은 사실 굳이 말하자면 그 속을 썩이는 그런 모먼트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치? 근데 이게 애가 크면서 당연히 이제 약간 그런 모먼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엄마 아빠가 최고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의식이 좀 생기고 자기 라이프가 생기고 점점 이제 둥지를 떠나면서 옛날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최고였다가 이제 드라마 표현에 따르면 이제 제일 후순위가 되는 맞아요. 그런 그 모먼트가 오는 그때 이제 엄마가 아빠가 느끼는 거 얘가 이제 그걸 뒤늦게 뭐 반성도 하고 뭐 근데 또 그게 또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아직은 이제 아직은 아빠가 최고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아기를 낳을 때 저희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 본인의
그 애가 태어나서 그 일정 시간 동안 나를 되게 행복하게 해준 그걸로 그 아이는 나한테 할 걸 다 한 거다. 아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모가 이제 얘가 뭐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면서 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서운해, 뭐 이런 생각을 부모가 할 수 있는데 장인어른도 물론 그런 저나 뭐 서운한 모먼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이 관계가 얘가 태어나서 내가 느꼈던 행복을 생각해 보면은 자식은 이미 나한테 그러니까 할 도리를 다 급부로 치면은 대등한 급부를 이미 한 거야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도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어. 한 뭐 이제 한 몇 살이 지나면 애들이 막 말썽도 푹도 썩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외삼촌 중에 이제 그런 있었는데 늘 외삼촌 중에는 늘 그런 분이 외삼촌 있으시는. 제가 그래도 한 대여섯 살 때까지 이미 다 갚았다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스스로가 자신이 없긴 한데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하여간 우리 품을 떠나려다라는 거를 벌써 생각하는 건 좀 웃긴 일인데 지금 생각한다고요?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소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하려는. 아 그쵸. 네. 저는 그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살다 보면은 이 이야기의 끝을 좀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좋은 죽잖아요. 좋은 표현. 이야기의 끝 이거 되게 네. 좋은 표현이다. 이야기의 끝이 맞아. 있긴 하지 사실.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뒤에서부터 이렇게 좀 정립을 하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그 방향으로 꽂혀 있는 생각들이 있는 게 제가 점점 이렇게 뭔가 큰 성공, 큰 아젠다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좀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달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큰 아젠다나 혹은 큰 기업에서 영웅 혹은 악마 뭐 이렇게 언론에선 보도가 되지만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은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한 명 한 명은 되게 연약하고 그런 존재니까. 근데 이게 맞아.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얘를 조각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지. 얘의 삶이라는 게 얘가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어떤 성공을 하고 이런 거를 막 부모가 만들어주고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얘가 그 하루하루 느끼는 감정과 행복감을 그건 오롯이 얘가 뭔가 받아들이고 인풋과 아웃풋 속에서 자기가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난 되게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제가 좀 그게 꽂혀있는 생각이거든요. 뭔가 되게 큰 성공한 사람 봐도 막 저 사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얘가 그런 부분들 하루하루 느끼는 감정과 행복들은 얘가 느끼는 그 주체라는 거를 제가 되게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다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춘기 소년을 만나면 그럴수록 큰 맥락을 보려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충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막연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 폭삭 속았수다에서 물론 이 드라마고 사실 너무 이상적인 엄마랑 아빠거든요. 결국에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드라마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되게 단편만 우리는 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큰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저는 좀 그 말인 것 같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딸 아이유가 가족의 큰 뒷바라지를 받아서 이제 막 서울로 상경해서 좋은 학교 가고 뭐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이제 뭔가를 만들고 에버스터디인가 그래가지고 막 성공한 그런 스토리인데 사실 그거는 정말 말미에 나오고 사실 큰 이야기는 걔가 그렇게 갈 때까지 아빠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를 꼽으라고 이건 것 같아.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안 되면 빠꾸 하면 내가 여기 있을 거다. 그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박보검 때부터 해서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아빠가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그건 거야. 나한테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좀 살짝 스포인데 근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마지막에. 그건 뭐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이유가 어느 순간 그 얘기 하고 있거든.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 있으니까 딱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울 것 같은데. 이거 보면 큰일 나. 수도꼭지도 약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게 좀 메시지예요.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든 좀 그렇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하나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이 사람한테. 그치. 근데 특히나 이제 아빠와 아들, 뭐 엄마 아들, 또 딸 이 관계에서는 너무 레이어가 많으니까 그럴수록 이제 본질을 내가 좀 까먹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드라마가 주는 유용한 점이라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메시지를 내가 뭘 여기서 가져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상대방한테 줄 건지 우리 가족 안에서 그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좋았고요. 아직 만들어가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들이랑 관계에서. 그 대사 좋은데 그거를 저희 아들이 컸을 때는 이 드라마가 워낙 옛날 드라마일 테니까 잘 모를 테니까 그걸 써먹어요. 안 되면 빠꾸. 안 되면 이렇게. 빠꾸해. 아빠 여기 있다. 근데 걔가 아빠가 빠꾸해. 이러면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건데.